아버지가 내 연못을 몰래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버지라고만 대답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부러졌다. 뒷마당의 연못은 내 삶의 전부였다. 분당의 이 낡은 2층 주택,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내 거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었다. 5년 전 첫 월급을 받은 뒤부터 조금씩 모은 돈으로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플라스틱 통에 금붕어 2마리였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고급 잉어, 특주한 청고석, 독일제 필터 시스템, 심지어 수온 조절 히터까지. 총 6천만 원 은의 또래 대부분이 결혼자금이나 집 다운 페이먼트에 쓰는 돈을 나는 전부 그 연못에 쏟아부었다. 왜였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그곳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했다. 회사에서 밤늦게 퇴근해 와도 아버지의 잔소리나 어머니의 한숨이 들리지 않았다. 잉어들이 천천히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서 맥주 한 캔을 마시면 그날의 모든 피로가 가라앉았다. 그곳은 내 성역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팔았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다. 재택근무 중이라 낮에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네, 연못 전체요. 잉어도 다 포함해서. 상태 최상입니다. 5,500에 하시죠. 네, 현금으로요. 나는 얼어붙었다. 처음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아들한테는 제가 알아서 말할게요. 걱정 마세요. 통화가 끝나고 아버지가 나오는 걸 보고 나는 노트북을 덮고 평소처럼 인사했다.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TV를 켰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토했다. 저녁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민준아, 너 연못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기다렸다. 아버지가 좀 급한 돈이 필요해서. 연못을 팔기로 했어? 어머니는 눈을 내리깔고 밥만 먹었다. 얼마예요? 5,500.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내가 투자한 금액의 90%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 제가 만든 거잖아요. 제 돈으로.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너도 이제 32이 넘었어. 가족이 어려울 때 좀 양보해야지. 내가 주식에서 좀 손실이 커서.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야. 내가 도와줘야지. 항상 그랬다.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게 정당화됐다. 내가 대학 다닐 때도, 취업 준비할 때도, 첫 회사 그만둘 때도. 가족을 생각해 라는 말 한마디면 나는 언제나 물러섰다. 그날도 그랬다. 나는 달았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나는 이미 결심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연못은 사라질 것이다. 다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닐 뿐이었다. 나는 그 후로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 아침에 출근하고 재택이라 방에 박혀 있고 저녁에 밥 먹고 주말엔 연못 청소했다. 아버지는 내가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믿는 것 같았다. 가끔 연못을 보며 좋은 사람한테 간다며 위로 아닌 위로를 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문한 적이 수없이 많았다. 그냥 포기하고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나.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착한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지만 늘 돈이 부족하다고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스트레스 많아서 라며 변명했다. 나는 좋은 성적을 받았고,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매달 월급의 40%를 부모님 통장에 보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연못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반항이었다.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소비. 부모님도 처음엔 반대했다. 그런데 돈 쓰지 말고 결혼이나 해라고. 하지만 내가 고집을 부리자 포기했다. 그게 내 승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빼앗긴다. 가장 화가 난 건 아버지가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냥 결정하고 사후 통보했다. 내가 반대할 경우를 대비해 이미 구매자와 협상까지 끝낸 뒤였다. 그게 얼마나 철저했는지 나는 오히려 감탄할 정도였다. 구매자는 50대 중반의 건설회사 사장이었다. 이름은 최병철. 아버지가 보여준 카톡 사진으로 얼굴을 알았다. 뚱뚱하고 웃을 때 눈이 사라지는 전형적인 성공한 중년 남자. 새로 짓는 판교 별장에 연못을 통째로 옮기고 싶다고 했다. 전문 업체가 와서 잉어를 포장하고 석재를 해체하고 전체를 트럭으로 옮긴단다. 나는 그 사람을 검색했다. 회사 홈페이지, 뉴스 기사, 심지어 인스타까지. 아내와 2딸, 골프 사진, 고급 외제차. 평범한 부자였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하지만 곧 상관이 생겼다. 나는 기다리기로 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진행되게 내버려두고 마지막 순간에 무너뜨리기로.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연못을 보며 앉아있으면 잉어들이 나를 올려다보는 것 같았다. 내가 미친 짓을 하려는 걸 아는 듯이.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그냥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구매자가 처음 집에 온 날은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아버지가 잔뜩 기대한 얼굴로 나를 불렀다. 민준아, 최 사장님 오신다. 인사드려. 나는 깔끔하게 옷을 입고 나갔다. 최 사장은 예상대로였다. 웃으면서 악수하고 아드님 연못 정말 잘 만드셨네요 라며 칭찬했다. 나는 고맙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연못을 한참 둘러봤다. 아버지가 자랑하듯 설명하고 최 사장이 감탄하고 나는 조용히 뒤에 서서 지켜봤다. 잉어 상태가 정말 좋네요. 이건 비싸게 주고도 아깝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슬쩍 나를 봤다. 내가 불편해할까 봐 걱정하는 눈치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사장님 취향에 맞으시면 다행이죠. 그 말에 아버지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이후 일정이 잡혔다. 2주 뒤 토요일, 업체가 와서 해체하고 옮긴다고. 계약금 1천만 원은 이미 입금됐다. 나는 그 2주를 아주 조용히 보냈다. 회사 일도 평소보다 집중이 잘 됐다. 머릿속이 맑았다. 결정이 내려진 뒤라 그런가 보다. 준비는 간단했다. 뒷마당 창고에 있던 곡괭이와 삽, 그리고 내가 몰래 빌린 작은 해머드릴. 연못 가장자리의 주석재는 시멘트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걸 부수면 물이 한 번에 빠져나간다. 업체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시작하면 된다. 밤마다 연못 앞에 앉아서 시뮬레이션했다. 어디부터 부수면 가장 효과적인지. 물이 빠지면 잉어들은 어떻게 될지? 그 생각에 잠시 멈칫했다. 잉어들은 죄가 없다.
5년 동안 나와 함께한 생명들이다. 일부는 내가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어쩌겠나. 이건 그들도 포함된 희생이다. 나는 아버지에게 더 잘했다. 저녁에 술도 사드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떡도 사왔다. 아버지는 점점 마음을 놓았다. 너도 이해해줘서 다행이다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그 손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해. 아니요. 절대 아니요. 드디어 그날이 왔다. 아침부터 아버지는 잔뜩 들떠 있었다. 어머니는 불안한 기색이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최 사장은 10시에 도착했다. 트럭 2대와 업체 직원 6명이 함께였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움직였다. 잉어를 포장할 그물과 산소통, 석재를 해체할 장비. 나는 평소처럼 재택근무 중인 척방에 있었다. 창문으로 모든 걸 지켜봤다. 아버지가 최 사장과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계약서 최종 서명 장면도 봤다. 아버지가 도장을 찍는 순간 나는 일어났다. 창고에서 도구를 챙겼다. 곡괭이, 삽, 드릴. 장갑도 꼈다. 밖으로 나갔다. 모두가 나를 봤다. 민준아, 뭐해? 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연못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주석재 하나를 골라 드릴을 꽂았다. 소리가 울렸다. 웅궁. 최 사장이 놀라서 일어났다. 저기, 그만하세요. 나는 계속했다. 시멘트가 부서지며 갈라졌다. 그 틈으로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달려왔다. 민준아. 정신 나갔어? 나는 드릴을 멈추고 곡괭이를 들었다. 힘껏 내려쳤다. 쩍 소리와 함께 석재 하나가 깨졌다. 물이 더 세게 쏟아졌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했다. 최 사장이 소리쳤다. 계약 위반입니다. 당장 멈춰.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계속했다. 1번, 2번, 3번 연못 가장자리가 무너지며 물이 급격히 빠져나갔다. 잉어들이 바닥을 치며 꿈틀거렸다. 아버지가 내 팔을 잡았다. 제발 그만해. 왜 이래?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봤다. 왜냐고요? 아버지가 내 걸 몰래 팔았으니까요.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물은 이미 반 이상 빠졌다. 잉어들이 숨을 헐떡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곡괭이를 높이 들었다가 연못 중앙의 큰 바위를 향해 내려쳤다. 쾅! 바위가 갈라지며 물이 완전히 쏟아졌다. 연못은 순식간에 진흙탕이 됐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최 사장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전화기를 꺼냈다. 경찰 부릅니다. 아버지는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나는 도구를 내려놓고 손을 털었다. 이제 아무도 내 걸 가져갈 수 없어요. 그 뒤는 혼란이었다. 최 사장은 정말 경찰을 불렀다. 업체 직원들은 장비를 챙겨 급히 떠났다. 계약금 1천만 원은 돌려달라고 소송하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경찰이 왔을 때 나는 담담히 설명했다. 연못은 내 소유이며 내 돈으로 만든 것이고 판매에 동의한 적 없다고. 증거로 통장 내역과 영수증을 보여줬다. 경찰은 난감해하다가 민사 문제라며 돌아갔다. 최 사장은 결국 포기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이 아까웠던 모양이다.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집 안은 묘하게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나와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밥을 차렸지만 나는 먹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챙겼다. 분당에서 서울 역세권 원룸으로. 보증금은 비쌌지만 상관없었다. 연못이 있던 자리를 볼 때마다 느껴지던 그 무거운 공기를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이사 가는 날 아버지가 현관에 서 있었다. 민준아. 나는 신발을 신으며 기다렸다. 미안하다. 그 말이 전부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닫고 나왔다. 새 집은 좁았지만 조용했다. 발코니에 작은 수족관을 놓았다. 금붕어 2마리. 그 이상은 욕심내지 않기로 했다. 가끔 연못이 꿈에 나왔다. 물이 빠지며 잉어들이 죽어가는 모습. 깨어나면 가슴이 답답했다. 복수를 했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그냥 텅 빈 느낌만 남았다. 나는 변했다. 회사 동료들이 요즘 차가워졌다고 했다. 연애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또 빼앗길 것 같아서. 지금도 가끔 분당 집 앞을 지나친다. 뒷마당은 여전히 흉물스럽다. 아버지가 콘크리트로 덮었다고 들었다. 연못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고. 부모님 소식은 동네 아주머니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는다. 아버지는 술을 더 자주 마신다고. 어머니는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미 다 끝난 일이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그날 내가 파괴한 건 정말 연못뿐이었을까? 아니면 가족이라는 마지막 끈까지 끊어버린 걸까? 그 답은 아마 영원히 모를 것이다.